안녕하십니까. 탄도부동산 김효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회사가 마려운 엔잡러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자, 뭐냐면 바로 베트남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게 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니까 제가 이 방송을 찍겠죠. 돈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베트남 혹은 이제 다른 나라의 해외 여행객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보는 그래프인데요. 2010년부터 쭉 올라와서 2019년 정점을 찍었죠. 근데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딱 나오면서 2021년, 22년 바닥을 찍고요. 23년부터 다시 복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만 이미 70%다 복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낭이나 호치민 이런 곳을 보면은 지금 뭐 나트랑도 그렇고 푸꾸옥 이런 데도 보시면 한국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시고 다른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뭐 뉴스나 다른 뭐 방송사에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베트남 여행이 어떻다 이러면서 여행객들이 뭐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테리어 회사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로 보입니다. 이게 보통 인테리어 회사들이 상가 주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당이나 뭐 마사지샵, 뭐 가라오케, 뭐 이발소, 뭐 베트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면 예전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지금 엄청나요. 식당 오픈하시는 분들, 뭐 마사지샵 오픈하시는 분들, 호치민만 봐도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행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 네,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은 수요가 마사지샵이나 이발소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운영 관련해서 임대 문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왜 에어비앤비냐? 왜 하필 에어비앤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에어비앤비는 하나의 웹사이트잖아요.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호텔스닷컴, 뭐 아고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부킹닷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에어비앤비 운영 시에 실제로 탄력적으로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성수기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박에 100불을 받았다. 근데 뭐 비성수기 때는 뭐 80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일반적일 때는 90불을 받을 수도 있고, 운영을 해보다 보니 뭐 수요일 목요일은 안 나간다면 수요일 목요일 날만큼 할인이에요. 50불에도 내놓을 수가 있고, 수요일 일요일 날은 항상 수요가 있었다. 150불에도 낼 수가 있고, 되게 탄력적인 가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대료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실제로 집주인이 임대를 줬을 때도 약 한 2,209불, 한 달에 2,209불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에어비앤비로 본인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운영을 해봤더니 약 한 60% 정도 가격 상승이 임대료가 높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레포트들도 에어비앤비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현재 이제 2군 마스터리 타오디엔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지금 투룸이 월 800불 정도 하거든요. 이거 그냥 임대를 했을 때 기준이에요. 실제로 1박에 뭐 한 80불, 뭐 적게는 70불, 많게는 90불. 평균 임대율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60%에서 이제 뭐 성수기 때는 한 90%까지도 쭉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성수기가 언제냐면은 뭐 남들 다 휴가 갈 때 7, 8, 9월이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겨울이 성수기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굉장히 성수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골프 치러 많이 오시고,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임대를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에어비앤비로 임대를 주게 되면은 약 한 월 1,400불에서 한 1,500불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실제로 그냥 임대를 줬을 때보다 640불 정도가 이렇게 매출이 차익이 발생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호치민 기준 한 투베드룸 운영 시에 예상 매출 차익은 약 한 660불, 86만원 정도 버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월 100만 원을 들여서 임대료가 성수기 때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 에어비앤비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보면은, 여행자, 첫 번째로 여행자가 있는데,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혼자 오시는 분들, 뭐 친구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 뭐 연인들끼리 오시는 분들, 가지각색이에요. 네, 가족들끼리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출장자분들도 있습니다. 출장자분들은 1개월, 뭐 2개월, 3개월 단기로 렌트 하셔가지고, 길면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장기 출장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뭐 임대를 주면 굉장히 주시원이라서 임대료도 잘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이 지불하는 돈보다는 회사 돈으로 집을 출장비를 받아갖고 지불하시는 분들은 수하기 잘 씁니다. 네, 임대료를 저희가 높게 측정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오시면은 뭐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차지하고 인건비까지 같이 합산해서 되면은 임대 수익률이 진짜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뭐 휴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휴식. 골프 치러 많이 오십니다. 뭐 12월이나 1월 요때 제일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뭐 쇼핑하러도 오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베트남에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는 안 계세요. 많이는 안 계시는데 그래도 네, 있긴 있습니다. 그 쇼핑이라 하면 사이공 스퀘어나 벤탄 시장이잖아요. 그 짝퉁 시장. 시계나 가방 이런 것들을 짝퉁으로 사시려고 네, 쇼핑 겸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자, 요 에어비앤비를 돌릴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가형도 많이 돌리시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고정 지출이 적게 나가는 임대료를 잡아서 재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 고가의 럭셔리한 아파트를 잡아서 더 고가의 임대를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이제 희망 사업자들이 요즘 되게 많이 계세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집주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에어비앤비를 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런 관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특정 기간을 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별장으로 좀 쓰고 싶다. 오셔가지고 뭐 내가 겨울 한 3개월 정도는 골프를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미사용 기간에 추가적으로 수입을 돌리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주곤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죠. 휴가기간 장기거주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개발자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 그냥 사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오시는 편이고 임대인 이게 뭐냐면 큰 투자 집을 살 돈은 안 되고 이게 제일 많으세요. 저희 고객들이 한 90% 정도가 에어비앤비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임대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체크인도 안 되고 뭐 체크아웃도 안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다 어려운데 요즘은 10채 20채를 돌려도 여기서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다 한국말로 됩니다. 다 한국말로 되고 제가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큰 투자 없이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요거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도 갑자기 뭐 에어비앤비 이거 되게 쉽거든요. 체크인 한다 그러면 띠리 울려요. 그러면 딱 보고 요 날짜에 오케이 딱 메시지 몇 번 해주면 바로 예약돼가지고 집으로 입주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뭐 M잡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가적인 수입을 보고 있어요. 사실 뭐 회사에서 금액만 받아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걸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해외 에어비앤비 관심은 높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냐? 에어비앤비 관심이 높지만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냐? 베트남은 뭐 내가 자주 갈 수도 없고 1년에 많이 가봐야 한 번, 두 번인데 내가 운영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에어비앤비 해석해보면 에어비앤비를 한국에서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사진을 다 올린 다음에 체크인, 체크아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관리를 해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이 지금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베트남 업체들. 일단 숙소 관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내가 영업은 잘했어. 사진도 올리고 팀들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도 다 하고 가격도 맞고 했는데 현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침구류 베갯잎도 깨끗해야 되고 침대 포도 깨끗해야 되고 수건도 깨끗하고 정렬도 다 돼 있어야 되고 청소 관리도 해야 되고 키 없어지면 안 되고 되게 잡다하게 할 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현지 전문 관리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 관리 업체를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실제로 의뢰를 한번 해보니 3개 업체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3개 업체 정도가 전체적으로 뭐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결국 사람이 아무래도 하는 일이라서 이 업체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맡길 수가 있고 맡기면서 침대포나 뭐 실제로 세탁이나 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몇몇 업체를 보다가 이제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다 본인들이 사진도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의뢰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청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도착한 다음에 바로 사진 찍어요. 다 사진 찍어갖고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시 몇 분에 청소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다 찍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엄청 귀찮고 어려운 일인데 이것들을 해주는 업체가 생겨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진짜로 실제로 돈만 투자하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만 해주면 그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은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에어비앤비를 지금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비용과 수익 영향은 이라고 나와요. 지금 원베드룸 기준으로 5번 청소해주는데 100만 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5번이라고 해봐야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체크인을 하면은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이제 손님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3박 4일도 있고 뭐 2박 3일도 있고 뭐 길게는 뭐 7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장단기 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청소를, 사람이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청소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10,000원이면은 청소해주고 침구해주고 타월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한국에서도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요즘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임대료가 이제 뭐 한 800불 정도다 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를 해줬을 때 매출이 약 한 1440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청소하고 관리비 내고 물세 전기세 다 내고 대략 한 월 180불 정도가 이제 지출로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한 1260불 정도가 이제 실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월 800불 정도 임대료 내고 그리고 한 460불 정도를 수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임대료가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수익률이 한 6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관리 서비스를 추가해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본인들이 다 직접 여기 와가지고 거주해가지고 돌리시려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진짜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돌리는 게 굉장히 간편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딱 요 시장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하냐, 여행객들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냐 그러면은 보통 다낭 아니면 호치민입니다. 다낭, 호치민이 제일 많은데, 다낭에도 괜찮고 호치민도 괜찮고, 다낭이나 푸꾸옥은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좀 리조트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풀빌라나 아니면은 이제 뭐 리조트 위주가 좀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아파트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긴 아직은 관리가 좀 덜 돼서 그런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낭은 아파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호치민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주요로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곳이 1군, 2군, 4군 정도가 되는데, 왜 이러냐면은 주로 여행객들이 노는 그 지역이 1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군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1군이고 2군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1군, 그리고 뭐 빈탄군 정도까지가 있는데, 요 4군데를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에어비앤비를 제일 많이 돌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 보면, 1군에서는 이제 골든리버, 2군에서는 빈탄군하고 2군하고 제가 묶었어요. 빈탄군이 센트럴파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묶었는데, 센트럴파크하고 뭐 마스터리 타오디엔, 마스터리 암프,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에스텔라 하이츠 보면은, 이제 마스터리 타오디엔 같은 경우나 센트럴파크 마스터리 암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이나 에스텔라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주주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나 에스텔라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대할 때가 약간 고가긴 하지만 재임대를 줄 때도 굉장히 고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여긴 공급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 좀 넘쳐나는 편이고, 마스터리 타우디엔이나 마스터리 암프, 뭐 센트럴파크도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라 공급과 수요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4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터리 밀레니엄, 뭐 사이공 로얄, 리버게이트, 뭐 아이콘 56 이렇게가 있는데, 이 4군 여기는 진짜 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흥 관광객, 유흥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군에는 이제 종류별로 본인의 특색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군이나 뭐 빈탄군, 2군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평생 직장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 우리가 회사만 다녀서는 답이 안 나온다 라는 거 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엔잡러도 유행하고 직장인 부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돈을 버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베트남 에어비앤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관리업체 청소나 유승도를 좀 맡겨가면서 돌리시는 것들이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노력으로 수익이 확보 가능합니다. 솔직히 체크인하고 체크아웃만 해주고 요거 사진 이쁘게 잘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등록하시고 손님이 오셔가지고 계산하시고, 이게 진짜 최소의 노력이죠.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벌겠다, 그건 나쁜 놈이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노력만, 진짜 최소한의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디지털 노마드족의 근무지, 가족 여행, 휴가지로 직접 이용 전환 가능. 본인들이 뭐 프로그래머다, 아니면은 뭐 웹툰 작가다, 뭐 이러신 분들 진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뭐 한 3개월만 보고 싶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재임대를 허가한 매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집주인이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집주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근데 본인들이 진짜 투자용으로 수익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시를 좀 적게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로 일반 집하고 에어비앤비하고 솔직히 에어비앤비가 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2박 3일 있다가 나가면 또 깨끗이 청소해놓고 방역하고, 3박 4일 있다가 나가면 또 깨끗이 청소하고 또 방역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에어비앤비를 할 때 청소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훨씬 깨끗하고, 특히 뭐 방역이나, 왜냐면 내가 오랜만에 여행 갔는데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 자기 싫거든요. 위생 상태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업체나 이런 데서 방역도 해주고 에어컨 청소도 해주고 매트리스, 베개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실제로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시려면은 이렇게 지금 에어비앤비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객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편이고 굉장히 빠른 선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여행객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기고 이제 곧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곧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좋은 위치를 선점하셔서 좋은 위치에 또 좋은 집, 여기는 대부분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본인의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초기 자본금이 한 채를 돌린다고 했을 때 한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최소 급여만 받아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300만 원 정도면 한 채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3채에서 5채 정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한 채만 돌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는데 요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갖고 왜 3채, 5채씩을 돌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에어비앤비에 대한 영상 그리고 M&A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주로 올릴 건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빠른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